네,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의 김학준 스몰캡 팀장님 모시고 스몰캡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또 스몰캡 팀장님이시라길래 아담하신 분이 올 줄 알았는데 우리 김 팀장님은 기골이 장대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조그마한 종목들이 이제 커지는 걸 바라면서 제가 계속 먹어가면서 네, 그래요. 있었죠. 네. 저는 그런데 오늘로서 또 이제 학준이란 이름 제가 아는 사람 한 명 추가입니다. 이게 좀 조금 이렇게 저는 주변이 학준이라는 이름 좀 몇 명 있어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러시아 혁명사 지으신 김학준 교수님도 계시고 네. 그런데 자 오늘 근데 우주 관련 섹터를 가져오셨어요. 네. 조금 요즘 장에서 조금 이렇게 동떨어진 느낌도 들긴 합니다만 어떻게 뭐 특별히 이쪽을 갖고 오신 이유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스몰캡을 바라보는 종목 중에는 이거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미리부터 이제 좀 봐둘 필요가 있다라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우주 종목들을 갖고 온 이유는 아무래도 6월 15일 날에 누리호 이제 두 번째 발사체가 발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작년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누리호 발사가 이루어졌었을 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화제를 근데 이제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더 이르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단순하게 이제 누리호 발사체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최근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무래도 스페이스X의 이제 스타링크가 좀 이슈가 되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궤도 위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발사체들이 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변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미리부터 좀 공부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갖고 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에 누리호 2차 발사 이벤트도 있고 그래서 저궤도 위성에 대한 중요도도 부각되고 있고 지금 성장 모멘텀은 변하지 않았는데 쉬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주항공의 첫 번째 스몰캡 종목 인텔리안 테크를 갖고 오셨어요. 인텔리안 테크는 정말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보통 인텔리아 테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안테나 시장이 이제 위성에서 이제 쏘아지는 안테나가 거의 대부분 다 해상용 중심으로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저궤도 위성 쪽에서 원앱이라고 하는 이제 해외 민간 그 발사체 위성 업체랑 같이 이제 계약을 맺어서 이제 수주를 받았었고요. 그것이 매출이 작년 3분기부터 매출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원앱 쪽에서의 매출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이고요. 저희가 보고 있는 이제 인텔리아 테크의 강점은 원래 이제 그동안에 이제 쉬고 있었던 해상용 안테나 부분들도 올해는 좀 좋아진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저궤도 위성 쪽에서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션이 왜 생기느냐를 봤었을 때 최근에 저궤도 위성에서 발생되는 그런 방향성들을 봤었을 때 향후에도 수주 확보가 더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인텔리아 테크를 좋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아니 근데 저궤도 위성통신 최근에 지금 뉴스에서 그거 또 나온 게 우크라이나에서 그 모스크바호 격침 당하면서 머스크에 스타링크가 도움을 줬다 해서 머스크랑 뭐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까지 왔는데 그쪽도 그럼 가능한 거예요? 그 정도 차원까지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러시아에서는 이제 군사 위성을 통해서 이제 뭐 격추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나온 건데요. 네, 이제 뭐 사실 보면은 이제 민간 항공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렵긴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봤었을 때 스타링크의 장점은 저희가 보통 이제 기간 통신망들을 다 깔아놓은 상황에서 통신망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간 통신망들이 다 파괴가 된 상황에서 우주 위성을 통해서 통신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것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궤도 위성 통신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 그 통신망이 잘 안 깔린 지역에서도 훨씬 더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인텔리안 테크가 그러면 저궤도 위성통신 쪽으로 안테나 매출 그러면 뭐 우리 국내에서 이제 쏘게 되는 저궤도 위성 거기다가 이제 매출이 일어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국내에서 말고 이제 원앱이 쏘아 올리는 원앱에서 쏘아 올리는 위성체에서 발사되는 이제 그 통신들을 이제 인텔리안 테크가 생산하는 안테나들이 이제 거기서 송수신을 한다. 네,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원앱 관련해서 매출이 지금 숫자를 어느 정도로 잡히고 있나요? 네, 일단은 이제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에 이제 해상용 안테나 매출부터 시작을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해상용 안테나 매출이 한
연간 한 1,000억에서 1,100억 정도 매출이 발생을 했었었는데요. 그 부분이 올해는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원래 이제 해상용 안테나는 대부분이 크루즈 그리고 상선들 예, 예. 그리고 이제 해상용 플랜트들의 이제 매출이 발생을 했었었는데 이제 해상용 안테나 쪽에서 그동안에 코로나 기간 안 좋았던 것이 크루즈가 운항을 멈췄었었죠. 그랬죠. 네, 네. 그다음에 유가가 이제 코로나 초반에는 아무래도 유가가 급락함에 따라서 그 해상용 플랜트들의 발주가 굉장히 적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운항이 재개가 되었고 플랜트 발주가 늘어난 상황에서 상선들은 역대 최고급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상용 플랜트에서의 매출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300억 정도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원액과 관련된 그다음에 CS와 관련된 다른 이제 민간 항공한테서 받은 수주 잔고가 대략 한 2,000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가 한 1,000억 원 정도가 발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기존 매출에 이제 보통 1,000억에서 1,100억 정도 나왔었는데 올해는 2,300억 정도의 매출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인 측면도 지금 해상용 안테나에서도 매출이 나오고 이제 원앱 쪽에서 적에도 위성 쪽에 대한 매출도 잡히면서 그러면 실적이 그동안 좀 좋지 못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이번에는 성장 모멘텀 제로 플러스 실적까지 가져갈 수 있는 한 해인가요? 네, 올해는 이제 뭐 실적은 거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수주가 어느 정도 확보가 네.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는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단순하게 그 기존에 있는 그 안테나 수출에서 지금 원앱만 지금 매출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사실 글로벌리 민간 위성을 통신하려고 하는 업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스페이스X 네. 외에도 네. 이제 원앱이 이제 거의 주력 주자고요. 그 외에도 이리디움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아마존 그런 업체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더 쏘아 올릴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쪽에서 수주를 만약에 추가로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회사 자체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들과 그 다음에 향후의 성장 가능성들이 더 높은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래서 인텔리안 테크를 좋아하는군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스몰캡 관심주로 인텔리안 테크를 짚어봤고 두 번째 또 우주항공에서 갖고 오셨다고요. 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노코라는 업체인데요. 원래는 이제 사실 위성 항공 쪽 분야보다는 방산 중심이었던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국내 쪽에서의 우주항공 산업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방산과는 네.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예. 없는 업체들이죠. 예. 뭐 하나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카이까지 그런 업체들과 이제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 지금 개발한 것이 위성 송신기 쪽과 관련되어서 X밴드 트랜스미터를 개발을 했고 실제 위성의 탑재체로서 X밴드 트랜스미터의 320Mbps급을 탑재를 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글로벌 쪽에서 X밴드 트랜스미터와 관련된 평균적인 속도가 620Mbps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네. 레퍼런스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인데 최근에 이제 개발이 완료된 게 720Mbps급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 만약 레퍼런스가 발생이 되고 해외 쪽으로 한번 태핑이 이루어진다면은 탑재체로서의 국내 쪽에서는 좀 더 선두주자로서 올라갈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팀장님 지금 말씀하신 위성 탑재체 부품인데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외 시장 진출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레퍼런스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레퍼런스가. 예, 근데 아직 말씀드렸지만 320Mbps급은 레퍼런스를 보유했는데 예. 720Mb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레퍼런스가 확보가 안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어찌되었든 점검을 한 상황에서 해외 쪽으로 태핑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단계별로 봤었을 때는 아직은 조금 남아 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송신기 업체 중에서는 가장 기술력을 국내에서는 높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노코는 실적으로도 같이 그 성장 모멘텀이 담보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실적적으로 봤었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방산 쪽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 쪽과 관련되어서 최근에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뭐 일본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글로벌에 있는 국가들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방산과 이제 방위 산업체와 관련된 예산들을 늘리려고 네. 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는 아직 이제 예산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올리기는 어렵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국방부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똑같이 이 업체도 수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노코에서 담당하고 있는 방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항공전자 부분에서 혼선 방지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혹시 뭐 그 정보기 같은 것들 띄워졌었을 때 통신들이 여러 개의 통신들이 이제 혼선이 될까봐
그것을 방지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것이 이제 국내 쪽에서 뭐 이제 KF-21이라든가 T-50이라든가 국내 그런 군용기 쪽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미국의 한 방위산업체랑 이제 비밀유지 계약서를 체결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MOU 혹은 나중에 레퍼런스까지 확보가 된다면은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해외에서의 매출 발생 가능성도 존재를 하는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성장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방산에서의 이런 예산 확대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실적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앞으로 또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제놓고 또 20개 관심주로 꼽아주신 만큼 지금 자리도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인텔리안테크와 함께 제놓고까지 우주항공 내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김학준 스몰캡 팀장과 함께 또 유망주 찾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